어머니, 소개할게요. 여자친구 유리예요. 결혼하려고 해요. 평범한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정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의 집으로 배달된 익명의 편지 한 통. 그 안에는 충격적인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네가 내 피라는 게 미안하다. 남편이 남긴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맞아요. 다 맞다고요. 저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과연 정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유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 작은 시장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분식집에서 정수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떡볶이 국물을 젓는 손길, 김밥을 마는 솜씨,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고 그 긴 시간 동안 정수는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뒤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용돈과 안부 전화만으로도 정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내려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이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갈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인데? 정순이 물었지만 민수는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라며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하지만 정순이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있었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수는 바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와 잡채 재료를 사러 말입니다.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골랐고 야채들도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갈비는 하룻밤 재워두어야 맛있다고 했으니까요. 잡채 재료도 미리 손질해두고 김치는 제일 맛있게 익은 것으로 따로 담아두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준비하고 기다린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다시 하고 아들 방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히 하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오후 2시쯤부터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3시쯤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길이 막혔나 봐요.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갈비찜은 부드럽게 잘 익었고 잡채도 윤기가 좋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분이 유리예요. 민수가 말하는 순간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낯익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유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유리는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왜인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얼굴이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어서 들어와. 민수야, 오랜만이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유리는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정말 아늑하고 좋은 집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수는 유리를 소개하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만났고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유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정순과 대화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정수는 자꾸만 그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민수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유리랑 결혼하려고 해요. 정수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정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정순이 물었어요. 민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걸 말이에요. 유리도 수줍게 웃으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본 한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뒷자리에서 조문을 하고 간 젊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와 유리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가 봐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저녁이 되어서 민수와 유리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도 계속 유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볼수록 더욱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어머니를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유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수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유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정수는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정수는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유리가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낯익은 느낌이 도대체 뭘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떡볶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박 사장이 들어왔어요. 정순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박 사장은 정순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순이 대답했지만 박 사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 마. 나가 언제부터 너를 알았는데. 뭔 일 있으면 말해.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럼 뭐가 문제야? 박 사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낯익어서 말이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신경 쓰여. 정순의 말에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거 있지. 나도 가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희 남편 얘기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박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순이 물었어요. 경호가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너는 몰랐지? 박 사장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무슨 부동산? 남편한테 그런 거 없었는데? 정순이 반문했어요. 박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쪽에 땅이 좀 있었다던데. 아마 너한테는 말 안 한 모양이야. 그때는 워낙 바빴으니까. 정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된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한번 알아봐야겠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더해졌습니다. 남편이 숨긴 게 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정순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편지를 넣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평소보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익명이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엇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복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정수는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경호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서류에는 남편 이경호의 이름과 함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리, 바로 민수의 연인 유리였어요. 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남편과 유리가 친자 관계라는 뜻인가요?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친자 확인 결과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유리는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이 데려온 연인이 남편의 혼외자라니. 그럼 민수와 유리는 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잖아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유리가 일부러 민수에게 접근한 걸까요? 정수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급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정순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빨리 와.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망설였어요. 어머니, 저 지금 유리랑 같이 있는데 내일은 안 될까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와야 해. 유리는 데리고 오지 마. 정순의 강한 어조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정수는 빨리 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혼자 내려오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수는 민수를 앉히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정순이 친자 확인서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발신인은 익명이야.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짜일 거예요. 누군가 장난친 거예요. 유리가 아버지 딸일 리 없어요. 민수가 부정했지만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해? 그럼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서류가 왔을까? 정순의 말에 민수는 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유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다야? 혹시 숨긴 거 없어?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숨긴 거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리 부모는 누구야? 어디 살고? 정순이 계속 물었지만 민수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유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분명 누군가 저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유리를 감쌌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봐. 정순이 말했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서류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가짜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금고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금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 경호가 예전에 쓰던 금고가 있는데 같이 가서 열어볼 수 있을까? 정순의 말에 박 사장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말해. 지금 갈까? 박 사장이 물었어요. 정수는 고마워하며 지금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내은행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이용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인감과 신분증을 가져왔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15년 만에 열어보는 금고였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이미 이 금고를 열어본 모양이었어요. 박 사장도 눈치챘습니다. 정순아, 이거 누가 먼저 열어본 것 같은데? 박 사장이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박 사장이 말한 대로 남편은 정말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맨 아래에서 발견한 출생증명서였어요. 이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일, 주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모두 남편의 것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리는 정말 남편의 딸이었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뒤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유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순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지.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믿을까? 정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 정순이 말하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리는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 금고에서 출생증명서를 찾았어. 정순의 말에 민수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유리를 미워해요? 질투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정순이 억울해했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어요. 유리가 어머니에 대해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런 짓을 한다고. 민수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가 이미 민수를 세뇌시켜 놓은 모양이었어요.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정순이 애원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유리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곧 결혼할 거예요. 민수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며느리 될 사람을 질투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유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믿지 마세요. 유리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김밥 하나 사러 온 아줌마도 정순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갔습니다. 아유, 정순이가 며느리 질투가 심하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정순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들도 믿지 않는데 말입니다. 분식집 매출은 급격히 줄었어요. 하루에 몇만 원 벌던 게 이제는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임대료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정순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관계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사장만이 정순의 편이었어요. 정순아, 힘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박 사장이 위로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아들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유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정순은 답을 찾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정순이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교회에 나갔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정수는 낯선 여자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목사님과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 여자가 정순을 불렀어요. 혹시 정순 씨 맞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정순이 물었더니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순 씨를 찾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절 찾고 있었다고요? 왜요? 정순이 궁금해했어요. 김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남편분이 이경호 씨 맞죠?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혹시 유리라는 아이를 아세요? 김미영의 말에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정순이 물었어요. 김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는 제 딸이에요. 김미영의 고백에 정순은 말문이 막혔어요. 유리의 어머니라고요?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경호 씨와 만났어요. 그때 저는 혼자 살고 있었고 경호 씨는 자신도 혼자라고 했거든요. 김미영의 말에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혼자라고요? 그때 저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정순이 반문했어요. 김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경호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유리를 낳고 나서도 한동안 만났어요. 경호 씨가 아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유리가 정말 우리 남편 딸이라는 거네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경호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유리가 10살 때였죠.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김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수는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던 면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유리를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경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리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김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정순이 궁금해했어요. 복수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버린 그 여자의 삶을 망쳐놓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애가 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김미영의 말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유리가 우리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정순이 물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유리가 몇 년 전부터 정순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김미영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복수 같은 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유리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죠. 어머니가 아버지 편만 든다고 말이에요. 정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유리의 이상한 행동들, 마을에 퍼진 소문들,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던 거죠. 그럼 유리는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복수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미영이 대답했어요. 정수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였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민수까지 휘말린 거죠.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유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김미영이 답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미영은 유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속였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면서 그 원망이 복수심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돌아온 정수는 바로 박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박 사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곧바로 와주었습니다. 정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 사장이 물었어요. 민수에게 알려야죠. 하지만 말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거가 필요하겠네. 박 사장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남편의 금고를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박 사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좀 있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버린 게 잘못이었어. 이건 내 죄의 대가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끝까지 정순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유리는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정수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박 사장과 함께 몰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녹음기와 모든 증거 서류를 가지고 말이죠. 호텔 예식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꽃으로 장식된 단상과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순과 박 사장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할 예정이었어요. 정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며 민수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니. 이어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가 입장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결혼 예식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민수 씨와 유리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례의 말이 시작되었어요. 정수는 긴장한 채로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설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주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주례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민수가 먼저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 평생 너만을 사랑하며 살겠어.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이제 유리의 차례였습니다. 민수 오빠, 저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유리가 말했지만 정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사장이 정순의 팔을 잡으며 정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뒤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주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주례는 당황하며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정순이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유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하객들은 모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죄송합니다. 결혼식에 이런 일로 나서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순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어요. 정순이 말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녹음입니다. 정순이 설명했어요. 유리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자신에 대한 비밀이 폭로될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버린 게 잘못이었어. 녹음기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하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어요. 이건 내 죄의 대가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유리야, 내가 내 피라는 게 미안하다. 남편의 고백이 끝나자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유리는 제 남편의 혼외자입니다. 즉, 민수의 의붓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은 유리가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한 일입니다. 정순의 폭로에 예식장이 술렁거렸어요.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유리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유리가 부인했지만 정수는 계속했습니다. 여기 친자 확인서와 출생 증명서가 있어요. 모든 게 증명됩니다. 정순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유리가 민수를 속이고 유산을 노렸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정순의 말에 유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요. 다 맞다고요. 저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버린 그 남자와 그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했다고요. 유리의 자백에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정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후 민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차를 가지고 어디론가 떠난 후였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핸드폰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리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순과 박 사장은 민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민수가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 집, 회사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어서 말이에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결혼식장 폭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결혼식을 망쳤다는 식으로 보도됐습니다. 유리가 언론에 거짓 진술을 한 모양이었어요. 방송에서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일까지 벌이셨죠. 유리의 거짓 증언에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박 사장도 화가 났어요. 저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정수나, 우리도 언론에 진실을 알려야겠어. 박 사장이 말했지만 정수는 지쳤습니다. 지금은 민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정순이 답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본 사람들이 정순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인터넷에는 정순을 욕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분식집 앞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수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수색에 나섰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장 근처 CCTV 영상을 구해온 거였어요. 영상에는 유리가 결혼식 전에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어차피 재산은 다 내 거야. 유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박 사장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유리의 거짓말이 들통날 차례였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순은 결혼식 전날 밤에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렸거든요. 남편이 남긴 부동산, 분식집, 예금 모든 것을 말이에요. 유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가져갈 게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박 사장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순아, 정말 잘한 일이야. 이제 유리가 노린 게 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순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론도 다시 보도했습니다. 정순이 며느리를 질투해서 방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어요. 유리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렸던 재산이 이미 없어진 거였으니까요. 유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어요. 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려다가 체포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민수가 가장 중요했어요. 아들을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민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해서 구조되었다고 했어요. 정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가 여기 있어.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아들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 사장도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정순아, 민수가 곧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박 사장이 위로했지만 정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민수가 이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민수의 사과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지나갔어.
정순이 민수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유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민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유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으니까요. 정수는 민수와 함께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재판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내가 당한 일이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유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박 사장도 함께 법정에 왔어요. 정순아, 저 여자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것 같은데? 박 사장이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유리의 죄목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이유리는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유리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리를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었다 해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순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유리는 정순을 보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순 씨,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유리는 제 남편의 딸입니다. 저에게는 의붓딸이죠. 정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아들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증언에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순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유리도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유리도 피해자니까요. 제 남편이 유리와 유리 어머니를 버린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정순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도와줬을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정순의 고백에 유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유리는 계속 울었어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벌을 받고 뉘우친다면 용서해야죠.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순의 답변에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재판장이 유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고 저희를 버린 가족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린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의 사과에 법정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최후 변론을 듣고 잠시 휴정했어요. 심사숙고한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의 상처와 피해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유리는 더욱 크게 울었어요. 고마움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정순이 유리에게 다가갔어요. 정순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정순이 봉투를 유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가 물었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도문이야. 힘들 때마다 읽어봐. 정순의 말에 유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수는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봐. 정순의 따뜻한 말에 유리는 계속 울었어요. 민수도 뒤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정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았거든요. 박 사장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대단해. 나라면 저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박 사장이 감탄했어요. 미워봤자 내가 힘들어져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라도의 작은 도시에서 재활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정수는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어요. 민수가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치료센터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도와드려.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어머니도 뿌듯해.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치료센터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유리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유리가 자원봉사로 온 거였어요. 민수는 유리를 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왜 여기에?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저는 지금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센터장님, 괜찮을까요? 유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환영해.
민수의 답에 유리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유리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유리가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유리가 센터에 왔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정순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유리를 보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불편해? 그 아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응원해줘야지. 정순의 말에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넓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유리가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유리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앉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유리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정순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유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정순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리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정순의 따뜻한 말에 유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물을 끓여 유리에게 주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네. 정순의 배려에 유리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도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정순의 말에 유리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분식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가 들어오다가 유리를 보고 놀랐어요. 유리도 여기 있네? 응, 잠깐 들렀어. 정순이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 오빠, 치료센터 일은 어때요? 보람 있어요? 유리가 물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 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말이에요. 유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도와줄게. 민수의 말에 유리는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유리는 정기적으로 치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여성들과 잘 통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박 사장도 가끔 분식집에 들렀어요. 정순아, 요즘 분식집에 손님이 많이 늘었네?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응, 민수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정순이 답했어요. 유리도 가끔 오고 말이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정순의 말에 박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유리도 요즘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유리가 말했어요. 뭘 감사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순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참 많아요.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식집 장독대 옆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수는 새로 담근 김치를 자랑했습니다. 올해 김치는 정말 잘 익었어. 맛봐. 정순이 김치를 권했어요. 민수와 유리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을은 평화로웠고 분식집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은 정말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었어요. 김밥 2줄 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김밥을 싸주었어요. 분식집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순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민수는 치료센터에서, 유리는 봉사활동으로, 정수는 분식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상처도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